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간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검토 소식과 주말에 일어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월요일은 힘들게 시작했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를 무난히 넘기고 트럼프 풋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하였습니다. 상호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트럼프의 하얀 거짓말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처럼 시장은 관세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61선 여기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도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가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요. 근데 엄청 급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는 엄청 천천히 갔지만 여기는 급하게 올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린 거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박스 상단까지 왔는데 여기를 잘 돌파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혹시 다시 내려오진 않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첫날은 좀 힘들었죠. 일단 연준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하락시켰죠. 연준 의장을 해임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죠. 주말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리장에서 하락하여 시작하였고 본장 들어가서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위치까지 하락한 후에 횡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짝 상승하면서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날은 저항선 234불에 오면 숏을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못 넘었어요. 지지 구간 224.94불 여기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테슬라 장후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인데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해서 카더라가 나왔고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요런 거 때문에 이제 살짝 더 올랐어요. 하지만 N자 상승이 나오고 여기 머리가 나온 다음에 일단 미중 협상 진전이 없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한번 하락하였지만 다시 235불 옵션 지지 구간에 의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발표는 안 좋았죠. 실적은 쇼크로 나왔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닝콜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닝콜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파월 해임 계획이 없다.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중국 무역 협상 상당히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거다. 이제 안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이제 어닝콜이 시작되는데 도지는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났다.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차 생산 문제 없다. 지연 문제 없다. 결국엔 지연 같은 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무감독 FSD는 올해 말까지 준비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흔들렸지만 결국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장중에서 봤을 때 240불에 오면 숏을 그리고 지지선 230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실적 발표 이후 트럼프 풋이 제대로 걸렸죠. 중국과 상호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처음에는 매물이 출회됐어요. 하지만 베센트가 나와서 연설하기 시작하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대중국 관세 하향은 없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하향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의를 봐주진 않겠다 이거죠. 압박을 거두어 들이진 않는다. 그 대신 너네가 대화의 기미가 보이면 이거 해줄게. 이런 거죠. 하여튼 이 말 때문에 주가는 살짝
눌림을 줍니다. 그리고 기준선 251불 근처에서 지지가 나와요. 지지가 나오고 베이지북 발표되고 백악관에서 아직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협상은 2, 3년 걸린다. 하니까 이제 또 매물이 또 출회됩니다. 여기까지는 봤을 때 왜 떨어지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눌림이 와도 결국 트럼프가 살려주죠. 그래서 이날은 저항선 260불에 오면 숏을, 지지선 245불, 251.19불, 내려갔을 때 245불, 그리고 기준선 여기 다시 왔을 때 이때 롱을 잡으면 되는 장이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대변인은 어떤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내려왔어요. 하지만 결국 오르죠. 그리고 기준선을 여기 잡아놨는데 기준선에 닿지도 않고 정규장에서 상승을 해줍니다. 하지만 260불이 어제도 그랬지만 저항이었어요. 260불 근처에 가니까 저항이 나왔고 하락했지만 여기 252불 여기를 지켜주면서 오릅니다. 오르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가 중국과 회의했다.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한국과의 회담이 긍정적이다. 다음 주에 또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협상 기대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시 260 근처에 가니까 한번 매물이 출회됐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한번 눌림 주는 거죠. 그랬지만 255불에서 지지가 나오고 촥 오릅니다. 결국 260불을 뚫습니다. 터치를 하죠. 결국엔 협상 기대감이 이 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날은 정규장에서 260불에 오면 숏을, 그리고 250불, 251.19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장이었습니다. 4월 25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카더라 소식에 의하면 일부 이제 미국 상품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뭐 거기서 이제 의료 장비, 특정 산업용 화학 물질 등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산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를 면제하겠다. 뭐 이렇게 소식이 나와요.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아주 호재죠. 요 소식 때문에 살짝 내려와도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해줍니다. 260불 근처. 살짝 기준선을 깨긴 해요, 처음. 근데 이제 쫙 빨아들이면서 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흔들어 준 다음에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약간 미시건대 소비 심리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수치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쭉 오릅니다. 그리고 거의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네. 총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280불, 제가 상한선으로 280불 잡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290불 여기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빨간 라인으로 해놨는데 결국 290불 근처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가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 안에서 음성을 전달합니다. 백악관에.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틀어줘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약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차로 나왔는데 중국 관세 철회는 안 하겠다. 뭔가 이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게 나오면서 뒤늦게 나오면서 한번 하락을 해요. 하지만 여기 이제 280불 근처 가니까 또 매수세가 돌아오고 여기서는 또 트럼프가 광물협정 서명을 재촉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오르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지만 다시 지지를 받고 오릅니다. 결국 여기서 마무리 지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합리적으로 관세를 책정하겠다. 합리적이란 말 나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일단 이 말도 해줍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세 낮추지 않을 거야. 일단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이거는 미국에게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또 뭔 말도 했냐면 지금 주가 오르는 거 보고 시장은
관세에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해버려요. 네, 뭐 맞는 말이죠. 주가는 잘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미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자, 6월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서 300명 운전자를 통해서 프로젝트 로데오를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도 현지 런칭도 임박했다. 예전에 인도 쪽에도 이 주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일단 돌려주고 제대로 된 가격이 이제 나오면 그때 다시 준비를 해서 주문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결국 인도 현지에 런칭 준비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거의 9%, 10%까지 거의 근접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굳이 숏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번 이제 확 급락이 나올 때 한번 살짝 발 담그는 정도? 딱히 숏을 칠 공간이 없었어요. 네. 초반에 정도? 그리고 이제 지지선 260.31불. 네, 여기죠. 이 선입니다. 초반에 딱 잡으신 분들은 최고죠. 네. 아무튼 여기서 롱을 잡으면 되었던 장입니다. 제가 계속 기준선을 잘 봐라 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여기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네,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번 주 18% 올라왔네요. 실적은 꽝이었는데 트럼프 푸세, 자율주행 기대감에 6월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서 300명 운전자를 데리고 프로젝트 로데오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인도 진출 소식까지 호재가 쏟아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61선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줬죠. 이런 그림을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여기 박스권을 잘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 한 반 정도를 다시 헤맬지 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이 기준선 못 넘고 한번 또 매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95불에서 용케 버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오르면서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해요. 이날이 하락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이날은 기준선 근처에 오면 숏을, 지지 구간 95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장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해서 잘 올라와 줬어요. 일단 제가 97.83불을 기준선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서 지지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아직 미중 협상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에 다시 내려오지만 계속 지켜줘요. 네. 결국 이 이제 기대감에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하게 만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 풋이 발동하죠. 파월 해임 계획 없다. 그러고 무역 협상 중국이랑 잘 하겠다 하니까 올라오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저항선 100불 여기에 오면 숏을, 그리고 지지 구간 기준선이죠. 97.83불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합니다.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 나왔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로 인해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중국한테 이제 약간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줄 알고 관세를 바로 하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기준선이죠. 102.55불을 잘 지켜줘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또 백악관에서 중국 관세 질문을 하니까 인내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2, 3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하락을 해요.
하지만 이 기준선 정말 잘 지켜주죠. 잘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이 H20을 많이 샀어요. 이로 인해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확 감소되죠. 그래서 이날은 저항선 104.5불에 오면 숏을, 그리고 지지선 102.55불 기준선이죠. 여기에 오면 롱을 잡으면 되었던 날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중국 대변인이 우리는 아무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점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선도 닿지 않고 위에서 계속 놀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과 회의를 했다. 누구랑 했는지는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나서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베센트가 한국과 회담이 긍정적이었다. 다음 주에 추가 논의 예정이다. 이런 소식에 쭉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항 받을 곳에서 한번 매물을 쏟아내고 재차 상승하면서 마무리해 줍니다. 이날은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계속 투자하겠다란 뜻이죠. 이거는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저항선 106.84불에 오면 거의 상단이죠. 숏을 한번 잡아본 적도 했는데 숏을 잡을 필요가 없죠, 솔직히. 지지 구간 102.55불에 오면 롱을. 일단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롱을 잡아도 상관없던 날이었네요.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카더라가 나왔는데 의료 장비, 특정 산업용 화학물질 등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카더라가 뜹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하락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론 컴퓨팅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호재죠. 그렇게 이제 정규장을 시작하는데 106.84불 여기 기준선을 아주 잘 지켜주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랠리가 돼서 쭉 올라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성이 이제 전달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차로 나온 소식에 의해서 한번 매물이 쏟아져요. 하지만 여기가 피보나치로 0.38이 부근입니다. 109.83불을 찍고 상승해 줍니다. 오르는 도중에 트럼프가 관물협정 서명을 재촉합니다. 젤란스키 대통령한테 요거 빨리 좀 해라. 원래는 목요일에 했어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살짝 또 눌림 주고 상승하면서 마무리해 줍니다. 옵션 분석에서 제가 110불 이거 목요일 날 많이 늘었었다. 그래서 110불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옵션 구간을 정할 때 제가 112불까지 정했죠.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상단을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숏을 쳐도 뭐 한 번 정도 쳐봐도 되죠.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네, 한번 내려올 때, 내려오는 거 보고, 네, 여기선 숏을 한번 잡을만 했고, 지지 구간은 이제 기준선 여기 왔을 때 롱을 잡을만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9%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추론 컴퓨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계획도 변경 없을 거다. 구글 실적 발표에도 자본 지출 유지할 거다. 이런 호재들이 들리니까 잘 상승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보고 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화요일은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수요일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 다음에 PCE, 그리고 목요일은 일본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요. 요건 이제 매주 나오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주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2차 관세 협상
으로 이제 미국 방문 일정도 있고, 그리고 미국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해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이네요. 이제 중국발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이 종료됩니다. 중국에겐 압박이 조금씩 되겠죠. 옵션 분석과 차트 복귀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노트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7시 45분부터 시작하여 라이브 방송 전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 이전에 차트 복귀를 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전날 차트 흐름을 복귀하면서 실력을 꾸준히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증시 일정과 실적 발표, 해외 국내 증시 데이터와 쇼츠 교육 영상 정리한 부분, 분할 매수 계산기, 기준금리 데이터 등 각종 자료와 툴을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로 드릴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엔 멤버십 회원에게만 입장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무료로 입장 가능할 때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입장하면 계속 잔류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구독자분들은 프로필이 보이면서 구독 중인 모습을 캡처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인정해 주시면 슈퍼투자 노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이 아닌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하고 액세스 요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요청이 오더라도 닉네임을 안 적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꼭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